와이어샤크 네트워크 패킷 분석, TCP 및 IP 분석 개요. 네트워크 분석 속으로. TCP 및 IP, 왜 알아야 하나요? 우리가 분석해야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TCP와 IP를 중심으로 한 프로토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TCP와 IP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TCP 및 IP는 OSI 프로토콜에 비하여 간단하다고 하지만 어떤 프로토콜이든 그 문법 체계와 의미 체계, 그리고 동작 메커니즘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다루어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인터넷의 TCP 및 IP 프로토콜 아키텍처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다단계 주소 결정 과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트래픽 추적 파일로부터 주소 결정 과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TCP 및 IP의 개념. TCP 및 IP 모델에 대해 살펴봅시다. 보시는 그림은 TCP 및 IP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된 TCP 및 IP 프로토콜 아키텍처입니다. 이와 같은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모든 프로토콜의 집합을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라 합니다. TCP 및 IP 모델은 링크 계층, 인터넷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응용 계층과 같이 4개의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TCP 및 IP 프로토콜 아키텍처에서 인터넷 계층과 트랜스포트 계층은 항상 IP, TCP 및 UDP가 담당하는데 특히 TCP와 IP는 인터넷 프로토콜 아키텍처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응용 계층과 링크 계층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UDP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용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예는 DHCP 및 V2P, RTP 등이 있으며 TC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용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예는 HTTP 및 HTTPS, POP 및 SMTP, FTP 등이 있습니다. SIP, DNS 프로토콜 등은 UDP 서비스와 TCP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ICMP는 인터넷 관리 프로토콜이며 ARP는 맥 주소 결정 프로토콜입니다. OSI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OSI 모델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표준 모델이며 그 용어들이 학계와 산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OSI 모델은 이와 같이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의 총 7개의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이 OSI 모델을 인터넷의 TCP 및 IP 모델과 비교해보면 OSI 모델의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는 TCP 및 IP의 링크 계층에 대응하며 OSI 모델의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은 TCP 및 IP 모델의 응용 계층과 대응합니다. TCP 및 IP 프로토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IP에 대해 살펴봅시다. IP는 IP 패킷의 헤더 안에 기록되어 있는 도착지 IP 주소와 출발지 IP 주소에 따라 패킷을 출발지 호스트로부터 도착지 호스트까지 전달하는 프로토콜이며 IP 엔티티는 라우터와 호스트 컴퓨터에서 동작합니다. 다음으로 UDP와 TCP에 대해 살펴봅시다. UDP와 TCP는 세그먼트 헤더에 기록되어 있는 포트 번호를 이용하여 응용 프로세스에게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DP 엔티티는 비연결형 데이터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TCP 엔티티는 신뢰성 있는 연결형 데이터 수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호스트 컴퓨터에는 HTTP, DHCP, FTP, SMTP 등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응용 계층 프로토콜의 엔티티들이 각각 프로세스의 형태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호스트에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응용 프로세스들이 동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계층의 임무와 트랜스포트 계층의 임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의 IP가 호스트와 호스트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면 트랜스포트 계층의 UDP와 TCP는 특정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사이 간에 데이터를 수송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것으로 예를 든다면 HTTP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와 HTTP 서버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를 수송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RIP 및 OSPF에 대해 살펴봅시다. RIP와 OSPF 프로토콜은 라우터들이 서로 라우팅 테이블 등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고 최신의 라우팅 정보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RIP와 OSPF는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 DNS 프로토콜은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을 결정하는 서비스를 응용 프로세스에 제공합니다. DNS 클라이언트는 DNS 서버에 DNS 질의 메시지를 보내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DNS 응답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러한 DNS는 메일 주소와 IP 주소를 결정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DHCP에 대해 알아봅시다. DHCP는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의 약자로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DHCP는 일종의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로 DHCP 서버를 사용하여 IP 주소 및 관련된 기타 구성 세부 정보를 네트워크의 DHCP 사용 클라이언트에게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즉, DHCP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DHCP 서버는 기본 게이트웨이와 DNS에 대한 형상 구성 정보를 DHCP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ICMP에 대해 살펴볼까요? ICMP 엔티티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핑 기능은 원격 호스트의 동작 여부와 접속 여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A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RP는 데이터 링크 주소 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링크 주소는 하드웨어 주소라고도 하는데 하드웨어 주소란 데이터 링크 제어 칩에 하드웨어 로직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링크 주소를 의미합니다. 각 탭을 클릭하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FTP를 이용하여 파일 전송을 하려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TCP 및 IP 프로토콜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파일을 전송하려면 여러 단계에 걸쳐 이름과 주소를 결정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이름과 주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통신 환경을 가정해 봅시다. FTP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이름이 CorePFS1임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IP 주소가 24.6.173.220임을 get_my_address 메서드 등의 OS API 함수를 이용하여 알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FTP 클라이언트는 DNS의 IP 주소가 68.87.76.182임을 네트워크 형상 구성 정보로부터 알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FTP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파일 전송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주소를 결정하는 과정은 크게 포트 번호 결정, 서버 IP 주소 결정, 경로 결정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1단계에서는 포트 번호가 결정됩니다. FTP 서버가 사용하는 액세스 제어 포트 번호는 21번인데 이는 공지된 번호이므로 FTP 클라이언트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 번호는 응용 서비스와 공지 포트 번호의 목록을 담아 제공하는 파일을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리눅스나 유닉스 호스트의 경우에는 etc 밑에 서비스 파일이 이에 해당하며 MS 윈도우즈는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 밑에 시스템 3위 밑에 드라이버 밑에 etc 밑에 서비스 파일을 참조하면 됩니다. 2단계에서는 서버 IP 주소가 결정됩니다. FTP 클라이언트는 서버 이름 CorePFS1과 이에 대한 IP 주소를 확인하는데 이때는 DNS 캐시나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을 살펴보며 MS 윈도우즈는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 밑에 시스템 3위 밑에 드라이버 밑에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을 참조합니다. 만일 캐시와 호스트 파일에 이름과 그에 대한 IP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DNS에 질의를 하여 IP 주소를 결정해야 하며 만일 일정 시간 동안 DNS가 응답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다른 DNS에 질의하여 IP 주소를 결정합니다. 본 화면의 패킷 목록에서 1번부터 4번 패킷은 FTP 클라이언트가 DNS에 FTP 서버의 주소를 질의하여 응답을 받은 과정입니다. 여기서 24.6.173.220은 FTP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이며 68.87.76.182는 DNS 서버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208.70.196.59는 FTP 서버의 주소입니다. 서버 IP 주소가 결정되면 다음으로 경로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FTP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동일 서브넷에 접속된 경우인지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된 경우인지에 따라 과정이 달라집니다. FTP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동일 서브넷에 접속된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에 클라이언트의 서브넷 마스크를 XOR로 연산한 결과와 서버의 IP 주소에 클라이언트의 서브넷 마스크를 XOR로 연산한 결과가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된 것입니다. FTP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동일 서브넷에 접속된 경우에 클라이언트는 우선 자신의 ARP 캐시에서 서버의 MAC 주소와 IP 주소를 검색하고 ARP 캐시에 서버의 MAC 주소가 없다면 서버의 MAC 주소를 요구하는 ARP 질의 패킷을 서브넷 전체에 브로드캐스트하여 이를 받은 서버가 자신의 MAC 주소로 응답하게 합니다. 그리고 FTP 서버가 클라이언트와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다면 클라이언트는 IP 형상 구성 정보로부터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IP 주소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ARP 캐시로부터 게이트웨이의 MAC 주소를 검색하거나 ARP 질의를 브로드캐스트함으로써 게이트웨이의 MAC 주소를 확보합니다. 전체 주소 결정 과정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주소 결정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발 퀴즈. 다음 중 TCP 및 IP의 주소 결정 과정과 관계가 없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알맞은 보기를 선택하세요. TCP 및 IP 네트워크에서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DNS 캐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여러 번 언급되었는데요. 네트워크 운영자는 이 DNS 캐시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므로 DNS 캐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DNS 캐시는 DNS 서버로부터 얻은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의 테이블이 기록되어 저장된 파일입니다. 이 DNS 캐시는 호스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데 윈도우즈 7인 경우에는 H키 로컬 머신 밑에 시스템 밑에 커런트 컨트롤 센 밑에 서비스 밑에 DNS 캐시 밑에 레지스트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DNS 캐시는 윈도우즈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호스트 컴퓨터에서는 명령 프롬프트 윈도우에서 ipconfig 명령을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pconfig/display DNS 명령을 사용하면 이와 같이 현재 DNS 캐시에 기록되어 있는 도메인 이름과 그의 IP 주소의 항목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config/flush DNS 명령으로 DNS 캐시의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DNS 캐시의 내용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지만 만일 사용자가 즉시 캐시의 내용을 삭제하기 원하는 경우라면 ipconfig/flush DNS 명령으로 DNS 캐시의 기록을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본 화면은 DNS 캐시 내용을 삭제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TCP 및 IP 프로토콜과 그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로 어울리는 것끼리 선으로 연결하세요. TCP 및 IP 패킷 트래픽 분석 절차. 앞서 살펴본 주소 결정 과정에서 FTP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모두 동일한 서브넷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 경우 계층별 패킷 헤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링크 계층 프로토콜은 이더넷이라 가정합시다. 이더넷 프레임 헤더에는 서버의 맥 주소가 도착지 주소로 사용되며 클라이언트의 맥 주소가 출발지 주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더넷 타입은 100Mbps의 고속 유선 이더넷으로 정합니다. 인터넷 계층 프로토콜은 IP입니다. IP 패킷 헤더에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가 출발지 주소가 되고 서버의 IP 주소가 도착지 주소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트 계층 프로토콜은 TCP로 정합니다. TCP 세그먼트의 헤더에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인 1024가 출발지 주소로 표시되며 서버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인 21이 도착지 주소로 표시됩니다. 돌발 퀴즈.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다음 제시되는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발생한 트래픽을 와이어샤크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본 예시에 해당하는 추적 파일은 http riverbed1.pkbng 파일입니다.
추적 파일 http riverbed1.pkben지를 와이어샤크에서 열면 패킷 목록과 패킷 상세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패킷 목록을 보면 1번부터 4번 패킷까지 DNS 질의와 응답이 나타난 뒤 5번 패킷부터 TCP 연결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번 패킷의 A는 IP 버전 4 주소에 대한 질의를 뜻하고 3번 패킷의 쿼드러플 A는 IP 버전 6 주소에 대한 질의를 뜻합니다. 그런데 본 화면에서는 서버 주소 결정 과정에서 맥 주소를 결정하기 위한 ARP 질의 응답 과정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클라이언트 호스트의 ARP 캐시에 서버의 맥 주소와 IP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게이트웨이 라우터에 대한 ARP 질의 응답 과정도 없는데 이는 클라이언트가 이미 게이트웨이의 IP 주소와 맥 주소를 ARP 캐시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형상 구성 정보로부터 확보하였음을 뜻합니다. 만일 ARP를 이용한 맥 주소 결정 과정이나 DNS를 이용한 IP 주소 결정 과정을 보려면 충분한 시간, 예를 들어 ARP 캐시의 경우 90초 이상이 지나서 캐시의 내용이 지워진 다음에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서 해당 서버의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의 항목을 제거한 다음에 서버에 대한 접속을 시도하면 됩니다. 와이어샤크의 화면을 보고 분석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와이어샤크의 화면에 나타난 숫자로 된 주소나 식별자의 값이 그에 대응한 이름으로 표시된다면 분석자에게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럼 와이어샤크를 이용한 트래픽 분석을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와이어샤크의 네임 리솔루션, 즉 이름 결정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름 결정 과정은 포트 번호 결정 과정, 경로 결정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결정, 즉 리솔루션은 각각의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배정된 고유한 이름과 주소 또는 이름과 식별자를 서로 변환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네트워크 구성 요소는 숫자로 된 주소값이나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석자, 즉 사람은 주소와 이름, 식별자를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름이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게 이름을 제공했을 때에는 구성 요소는 이름을 주소의 값으로 변환해야 할 것이고 사람에게 주소 값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에 대응하는 이름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이를 각각 주소 결정 과정과 이름 결정 과정이라 합니다. 먼저 맥 주소를 이름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먼저 와이어샤크를 실행하고 에디트 메뉴에 프리퍼런스를 선택하여 프리퍼런스 윈도우를 엽니다. 여기서 네임 리솔루션 메뉴를 선택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모든 기능 항목의 체크박스를 선택 해제 상태로 만들고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 프리퍼런스 윈도우가 열린 상태에서 추적 파일 ARP bootUp.pkben지를 열어보면 패킷 목록 영역의 소스 컬럼, 데스티네이션 컬럼, 그리고 패킷 상세 정보 영역의 데스티네이션 필드와 소스 필드는 모두 맥 주소와 IP 주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프리퍼런스 윈도우로 가서 오른쪽 영역의 가장 위에 있는 Resolve MAC 어드레스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활성화시키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한 후 다시 와이어샤크의 화면으로 돌아와 봅시다. 어디가 바뀌었는지 이전의 화면과 비교해 볼까요? ARP 패킷의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컬럼과 필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맥 주소 00:24:54:89:8F:58의 앞 세 바이트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제조사의 이름인
아수스 테크로 바뀌었고 FF:FF:FF:FF:FF는 브로드캐스트로 바뀌어서 알아보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IP 주소를 호스트 이름으로 바꾸어 봅시다. 프리퍼런스 윈도우에서 전에 선택했던 항목은 그대로 두고 리졸브 네트워크 IP 어드레시스 항목을 클릭하여 활성화를 시키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해 봅시다. 이제 와이어샤크의 화면을 확인해 봅시다. 그런데 이전의 화면과 비교해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바뀐 점이 없을까요? 이는 24.6.170.101, 24.6.175.255 등의 IP 주소들이 와이어샤크 호스트가 액세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DNS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들을 명령 프롬프트 윈도우에서 NX lookup 명령으로 IP 주소에 대한 호스트의 도메인 이름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NX lookup 24.6.170.101 명령을 주었지만 DNS가 이에 해당한 이름을 찾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DNS 검색으로 와이어샤크가 IP 주소를 호스트 이름으로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DNS의 탐색 범위를 넓혀서 IP 주소를 결정해 봅시다. 프리퍼런스 윈도우에서 유즈온 익스터널 네트워크 네임 리졸버를 추가적으로 활성화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와이어샤크 화면으로 돌아와 보면 이와 같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화면과 비교해 볼까요? IP 주소 24.6.170.101은 c246.170.101.hsd1.ca.comcast.net이라는 도메인 이름으로 결정되었고 멀티캐스트 IP 주소인 224.0.0.2는 allrouters.mcast.net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NS 영역을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소 결정이 되지 않은 IP 주소들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TCP의 포트 번호를 서비스 이름으로 결정해 봅시다. 이를 위하여 추적 파일을 바꾸어 봅시다. 프리퍼런스의 세팅 상태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추적 파일 TCP 핸드쉐이크 problem.pkben지를 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현재 와이어샤크의 네임 리솔루션 기능은 리졸브 맥 어드레스, 리졸브 네트워크 IP 어드레시스, 그리고 유즈온 익스터널 네트워크 네임 리졸버 옵션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거의 대부분의 IP 주소들이 이름으로 결정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TCP 포트 번호들은 그에 할당된 서비스 이름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TCP 포트를 결정하려면 프리퍼런스 윈도우에서 리졸브 트랜스포트 네임즈를 추가적으로 활성화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와이어샤크 화면으로 돌아오면 이와 같이 포트 번호들이 해당 서비스 이름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분석하기가 더 쉬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어샤크가 가진 주소 결정 기능의 사용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주소들을 결정할수록 분석이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을 결정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이름을 결정할수록 와이어샤크는 주소를 결정하는 데 부담을 지게 되어 패킷 캡처에 실패하거나 대용량의 추적 파일에 대하여 주소 결정을 수행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잘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IP 주소를 결정할 때 와이어샤크는 DNS에 지리하는 트래픽을 유발하므로 네트워크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각 프로토콜의 헤더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빈칸에 알맞은 보기를 끌어 넣으세요.
보시는 이미지는 추적 파일 http riverbed1.pkben지를 와이어샤크에서 연 화면입니다. 이 추적 파일을 분석해 봅시다. 먼저 IP 주소를 확인해 봅시다. 화면을 보고 DNS 서버의 IP 주소를 찾아 다음 빈칸에 입력하세요. 단, 이때 서버의 도메인 이름은 www.riverbed.com입니다. 다음으로 패킷을 분석해 봅시다. 다음 중 위 화면의 패킷을 분석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TCP 및 IP의 개념부터 살펴봅시다. TCP 및 IP 계층 모델은 응용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인터넷 계층, 그리고 링크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TCP 및 IP 프로토콜 아키텍처의 계층별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링크 계층에는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ARP가 있으며 인터넷 계층에는 IP와 ICMP가 있습니다. 트랜스포트 계층은 TCP와 UDP가 담당하며 응용 계층에는 DHCP 및 V2P, RTP, SIP, DNS, HTTP 및 HTTPS, POP 및 SMTP, FTP 등의 응용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와이어샤크로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의 연결 과정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을 할 때 패킷 목록의 프로토콜 칼럼에 자주 나타나는 프로토콜들은 IP, UDP, TCP, DNS, ICMP, DHCP 등이므로 이들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계적 주소 결정 과정은 포트 번호 결정, IP 주소 결정, 맥 주소 결정의 차례로 이루어지는데 포트 번호 결정은 ETC 밑의 서비스 파일을 이용하며 IP 주소 결정은 ETC 밑의 호스트, DNS 캐시, DNS 프로토콜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맥 주소 결정은 ARP 캐시, ARP를 이용합니다. IP 주소 결정에 사용되는 DNS 캐시는 DNS 서버로부터 얻은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의 테이블이 기록되어 저장된 파일로 호스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호스트 컴퓨터에서는 명령 프롬프트 윈도우에서 iconfig 명령을 사용하여 DNS 캐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CP 및 IP 패킷 트래픽 분석 절차의 중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패킷의 구성을 보면 이더넷 프레임 헤더에는 도착지와 출발지의 맥 주소와 이더넷 타입이 표시되며 IP 패킷 헤더에는 출발지와 도착지의 IP 주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필드 항목들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TCP 세그먼트의 헤더에는 출발지와 도착지의 포트 번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필드 항목들이 표시됩니다. 와이어샤크를 이용하여 주소 결정 과정의 트래픽을 분석하면 경우에 따라 DNS 질의응답 패킷이나 ARP 질의응답 패킷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호스트 내부의 파일이나 캐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이고 캡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TCP 및 IP 분석 개요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를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